안녕하세요. 저는 덕다이버의 한승우. 안영찬입니다. 예, 지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외국계에서 취업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그 일본계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고요. 지금 물론 퇴사를 했지만 뭐 회사 규모는 한 연매출 한 30조 우와. 규모의 그런 회사고 이제 아마 B2B 회사라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. 근데 그 회사가 좀 유명한 게 그 히트텍 알지? 그 소재 만들어. 아, 히트텍에 들어가는 그 원사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저는 이제 거기서 필름을 이제 좀 제조하는 이제 엔지니어였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외국계 회사를 들어갔는데 사실 어렵진 않아요. 어떻게 보면 어렵다면 어렵지만 뭐 여러분들 뭐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뭐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은 그 나비 모양의 회사랑 그 외국계 회사랑 두 개가 붙었는데 이 외국계 회사를 갔어요. 간 이유 중 하나가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한 좀 비즈니스를 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. 물론 뭐 국내 지사가 뭐 물론 외국계 회사의 대부분은 국내에 이제 거점을 두고 국내는 판매 위주인 회사긴 했지만 그 회사는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을 했어.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브랜드와 생산을 하는 회사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일본계 회사였는데 사실 일본어는 한국 남자들이 평균 말할 수 있을 정도 뭐 스미마셍 뭐 이 정도였는데도 이제 운 좋게 좀 합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좀 일본어를 또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음, 또 좀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일본어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웠는데 아직 뭐 선배들에 비하면 뭐 좀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예,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우선은 뭐 회사 생활 내용은 뭐 다음 편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이 이제 11월 달이잖아요. 사실 원서가 다 끝났어요. 끝났고 3학년들이나 이제 4학년들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내용들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너 3학년 때 뭐 했어? 간평사였나 계속? 뭐 할지 고민했던 것 같아. 아, 멀쩡 고민했어? 대학원 갈지 시험 볼지 취업은 아니었어 나는. 그래서 음, 조금 상황은 달라. 그래. 저 같은 경우, 그러니까 편하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, 음, 그 전에 좀 대외 활동 스펙도 많았고, 음,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스펙, 특히 이제 학교 학점, 토익이라는 3대장을 이제 좀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학교에 어차피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. 그리고 학점은 그때 당시 한 3.5 정도였는데, 3학년 때 근데 요거를 좀 노력해서 3.8까지 음, 끌어올렸고, 그때 당시에 토익이 한 700점대였어. 음, 일반적인 공대생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. 그런데 이게 확실히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마 대외활동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사는 이제 정량적이고 정성적이라는 수치가 있지만 정량적인 절대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어차피 내 위치가 학교 못 바꿔. 학점, 움직일 수 있는 틀이 작아.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게 토익이거든. 이제 왜 토익 이외에 이제 취업 관련된 쪽에서 뭐 자소서가 중요하다 아니면 뭐 스토리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의미인 것 같아. 그러면 토익이 어떤 영향을 주냐? 내가 경험했던 바로는 토익이 700점일 때랑 800점일 때랑 서류 붙는 게 달라. 음, 어, 그래서 700점대 후반에 있을 때랑 800점대 중반까지 이제 제가 850으로 토익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850에서 생산기술 엔지니어 학사 기준으로 엔지니어 할 수 있는 데 쓰니까 사실 좀 많이 성공률이 높더라고 서류 통과하는 게. 음, 그래서 3학년들 혹은 4학년이더라도 공대인데 뭐 토익이 애매하다. 그러면 토익을 한 800점, 뭐 900점이면 더 좋고.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문과 같은 경우도 토익이 뭐 안 본다 그래서 뭐 한 800점 테스트 끝낸다. 그것보단 내 주변에 좀 성과를 봤을 때 900 넘게까지 좀 끌어올려서 최대한 높게 끌어올리는 게 우선 기본 출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. 그리고 사실 토익이라는 것도 뭐 공부하면 뭐 끝이 없고 뭐 얘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매달 보라. 토익. 왜냐면 한 번 보는데 한 보통 한 5만 원의 비용이 이제 소모가 되는데 5만 원이 이제 나중에 취업해서 벌고 못 벌고로 떠나면
못 벌 때를 생각하면 그게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보다 보면 그게 터지거든 토익도. 그래. 운빨이 맞으면 터져. 음. 그래서 운 좋게도 나도 850으로 딱 마무리하고 이제 서류를 썼고 이제 서류를 쓰면서 3학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3학년 2학기인데 내가 공대다. 그러면 이제 뭐 계절학기 아니면 뭐 재수강이라든지 통해서 학점 좀 더 올리고 토익을 어느 정도 맞추고 예를 들어 3점 초반이다. 그럼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건 토익 뭐 900, 950까지 끌어올리는 거다. 근데 이제 토스를 내 이제 주변 인사 담당자나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왜냐하면 토익보다도 그 커트라인에 대한 변별력이 토익보다 5점 단위로 자르는 토익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스펙적인 면에서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,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외국어를 다 잘해야 되냐? 그건 딱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. 예를 들어 그 직무가 진짜 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진짜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. 근데 엔지니어가 가려고 한다. 그러면 그 폭은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. 왜냐?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지식 갖고 승부를 하는 취업 시장이기 때문에. 그래서 4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면 솔직히 취업이 약간은 어렵고 안 될 상황이다. 근데 대기업에 가고 싶다. 그러면 과감히 유예를 해라. 졸업을 유예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학기를 하게 돼도 그게 한 학기 등록금을 전부 다 내진 않아. 일부만 내더라도 졸업인 상태에서의 원서 넣는 거랑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야. 아니,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게. 900점이 넘는 상태에서 어쨌든 스펙을 맞춰 놓고 유예를 한 상황이랑 유예를 하지 않은 상황이랑 놓고 본다면 유예를 한 상황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. 그렇지. 그래서 아마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특히 내 주변 봤을 때 음. 토익에 대한 부분을 좀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. 음. 왜냐하면 그치. 그리고 이제 뭐 대외 활동 수상 경력 그것도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뭐 많이 하긴 했어. 그래서 원서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IT 회사 같은 데도 넣기도 했고 물론 뭐 서류가 되기도 했는데 되게 사실 확률이 적어. 공모전 이런 거 하는 거 확률 적고 역시나 가장 얘기했지만 그 근본적인 거 학교 학점 스펙 세 가지를 쌓아라. 되게 어떻게 보면 선비 같고 뭐 꼰대 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진짜 지극히 정량적인 관점에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 회사에 가고 싶지만 외국어 같은 부분도 이제 엔지니어는 좀 덜 할 수 있다.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뭐 영업 마케팅 부서를 한다고 한다. 그러면 진짜 뛰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. 그치. 그래서 4학년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여유 있게 보냈던 것 같아. 학점도 막 한 6학점 정도, 3학점밖에 안 들었다. 나 물론 유예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아무래도 좀 자기 관리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살이 좀 쪘거든. 물론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특히 이제 정장을 입으면 엄청 쪼여 이제 앉아 있으면. 그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체중 관리를 안 하기 쉬운데 이제 그 상태에서 정장을 입으면 이제 몸 꽉 조이고 넥타이가 이제 꽉 조이면 이성을 잃어버려 앉는 순간 이성이 마비돼. 내가 겪어봤어. 그래서 내가 했던 게 그때 이제 생활 패턴이 보면 아침 9시부터 한 오후 한 2, 3시까지 원서 쓰고 그리고 한 3시부터 10시까지 솔직히 놀았어. 친구랑 놀고 수다 떨고 위닝하러 가고 그리고 저녁 때 한 3시간, 2, 3시간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 없는 날 그 패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어쨌거나 뭐 스펙적인 걸 충분히 세팅해놓고 같은 과에 선배들이랑 그 취업한 선배들의 동등 수준으로 좀 맞춰놓고 미리 좀 취업을 준비했던 것 같아.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보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남들이 하는 어지간한 취업에 관한 스펙은 좀 확실히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로 들어가자 이거지. 스펙이 낮은 상태에서 자소서를 공장 찍어내듯 내도 아무런 경쟁력이 없고 의미가 없다. 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. 그러면은 국내 기업을 준비하는 거랑 해외 응? 기업을 준비하는 게 일단은 큰 차이가 없게 들렸는데 어? 그거는 맞는 건가? 우선은 왜냐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들은 외국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국내 우리 볼 수 있는 뭐 취업 사이트 통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
일반적인 국내 취업 스펙을 따랐던 거야. 음. 왜냐면 대놓고 해외 취업, 뭐 일본에 뭐 대놓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보면 주변 사람들도 처음부터 해외로 나가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내 지금 퇴사를 했지만 그 회사 동기들도 보면 외국에 충분히 이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, 물론 국내에 있는 회사도 외국에 나가서 파견해서 외국의 생활의 경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합격을 한 게 먼저다. 음.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. 외국계 회사 들어갔는데 직무는 어떻게 했나요? 초기에 나 같은 경우는 좀 실패를 많이 했어. 왜냐면 실패를 했다는 건 뭐냐면 서류를 엄청 많이 떨어져 봤는데, 이게 나는 분명 공대고 대외 활동을 통해서 뭐 경영 복수 전공도 하기도 했지만 초반에 경영을 많이 썼어. 영업 마케팅 이쪽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사실 대기업의 이쪽 포지션은 학벌이 엄청나야 돼. 왜냐면 뽑는 수가 적기 때문에. 당연히 서류조차 커트라인을 합격 못하고 이 사람들은 날 뽑을 이유가 없었지. 그래서 직무 면에서도 좀 초반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, 좀 취업 시장에서 어쨌든 취업에 회사를 들어가는 게 먼저기 때문에 스펙을 갖춰놓고 좀 들어가기 쉬운 직무로 먼저 뚫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드는 거지. 예,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잘 몰라 놓치는 경우도 많아. 왜냐면 이런 얘기는 진부하기 때문에 자극적이질 않거든. 그리고 선배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라서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한 번쯤 먼저 얘기해주면서 다음번 취업 시즌 편에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, 이제 뭐 자소서 어떻게 썼는지, 아니면 뭐 취업 설명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,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런 거 좀 하나하나 다 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. 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